회의가 많은 직장인들, 지금까지는 회의하다가 이렇게 쓱 핸드폰을 가져와서 이것만으로도 이번에 맥 OS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쪽 민성입니다. 제가 사실 새로운 iOS, macOS 이런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나오면 아이폰이 제일 궁금해서 iOS는 항상 베타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맥북은 업데이트를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일할 때만 쓰기도 하고 그냥 뭐 정식 버전 나오면 업데이트 하지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저처럼 이런 식으로 화면을 이 창 띄웠다가 저 창 띄웠다가 엄청 정신 없으신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게 지금까지는 이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이었거든요. 이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 쓰면 이거 이렇게 타이핑 하다가 또 오른쪽에 있는 이거 클릭해서 또 파워포인트 이렇게 만들었다가 다시 인터넷 좀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멀티태스킹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멀티태스킹 하는 거 말고 그냥 이 한 화면에 막 이것도 화면 줄이고 늘리고 오른쪽에 배치하고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이렇게 일일이 그냥 손으로 윈도우 창의 크기를 수정했었는데 이제 애플이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이 인터넷 창을 이렇게 가장자리에 갖다 대면 흰색 네모가 떠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윈도우 창의 사이즈를 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되게 힘들게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설정에서 데스크탑 및 독 눌러서 옵션 키를 누른 상태로 윈도우를 드래그하여 배치, 얘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상단 바 쪽을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흰색 네모가 생기면서 얘를 그냥 놔두면 이렇게 사이즈 조정이 자동으로 돼요. 다시 또 옵션 누르고 이쪽에 갖다 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축키가 적혀져 있죠. 컨트롤 펑션 방향키를 누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쉽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방향키를 이용해서 좀 자유롭게 화면 분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손에 읽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 그리고 호버 텍스트라고 해서 텍스트를 좀 확대해서 보는 돋보기 같은, 텍스트 전용 돋보기 같은 기능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스토어 글자가 좀 커졌죠? 그냥 이렇게 갖다 대면 이 텍스트를 이렇게 확대해주는 기능이 생겼는데, 이 기능을 사실 언제 그렇게 유용하게 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설정에 들어가서 손쉬운 사용, 여기서 텍스트 표시라는 설정을 활성화해 두시면 이제 특정 텍스트를 볼 때 커맨드를 누르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텍스트가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이게 꼭 인터넷 할 때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문서 작성하거나 PDF를 확인할 때도 이렇게 확대가 돼요. 그리고 이제 메모 앱인데요. 직장인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처음에는 맥북 쓸 때 막 내 아이디어도 정리하고 일기도 쓰고 회의록도 막 노션에 정리하고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지만, 사실 결국 그냥 가장 쉽고 접근성이 빠르고 가벼운 기본 메모 앱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메모 앱이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노션을 좀 많이 쓴 이유가 있어서 살짝 이런 기능이 왜 없지 싶었던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이제 메모 앱이 업데이트 됐어요. 그리고 맥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또 생겼는데, 기본 메모 앱에서 이렇게 줄글을 작성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그냥 이 텍스트 사이즈 크기, 밑줄 칠 건지 볼드 칠 건지 아니면 이런 구분점을 할 건지 대시를 할 건지 번호를 매길 건지 이 정도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 기능만 있었어요. 진짜 별건 아닐 수 있는데 하이라이트, 밑줄 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걸 드래그해서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보라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변했고요. 아직 색깔이 이렇게 5가지밖에 없는데 왜 노란색이 없지? 노란색이 제일 기본 형광펜 색깔 아닌가? 아마 내 생각엔 애플 입장에서 다양한 형광펜 색깔을 넣어주는 건 정말 껌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떤 건 빨간색,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사람들이 형광펜 칠해버리면 좀 이 애플의 깔끔한 그 디자인에 어긋나서 안 넣어준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내가 특정 문구를 인용하고 싶으면 그거를 이렇게 블록 인용을 눌러서 인용을 한 다음에 파란색으로 색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새로운 아이콘이 생겼죠. 음성 녹음 기능이 생겼는데, 이 기능은 아무래도 회의가 많은 직장인들, 하루 종일 회의를 하거나 외부 미팅이 많은 분들에게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막 팀장님이 하는 건 막 받아줬고 상대방 클라이언트가 하는 건 막 받아줬고 막 여러 명이 회의를 하다 보면 이게 뭘 하는 거지? 회의록을 적는 게 무의미해질 때도 있고 놓치기 쉽잖아요. 그럴 때 그냥 이제 오디오 녹음을 눌러서 안녕하세요, 지금은 회의 중입니다. 정말 디테일한 게 이 녹음 버튼 누를 때 띵 하고 이제 녹음 시작하는 소리가 나면 회의할 때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제가 녹음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도 있고, 근데 이 녹음 소리가 안 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회의가 끝나고 재생을 눌러서 내가 녹음한 걸 이렇게 다시 들을 수도 있고요. 직장인분들이라면 얘를 뭐 팀장님 말씀 이런 식으로 바꿔서 바로 공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옆자리 동료가 나 그때 휴가라서 못 들었는데 팀장님이 뭐라고 하셨어? 그럼 그때 뭐 바로 이 녹음 파일 공유해줘도 되겠죠. 프리폼은 주위에서 진짜 나만큼 잘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프리폼은 작년인가 뭐 애플이 새로 출시한 애플 전용 마인드맵, 화이트보드 같은 기본 앱이에요. 그래서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다 쓰실 수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화면이 넓은 아이패드나 맥북에서 가장 많이 쓰게 되는데, 팀끼리 화이트보드에 아이디어, 포스트잇 막 다 붙여놓고 회의할 때 있잖아요. 그걸 앱으로 구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공동 작업도 가능하고, 저는 최근에 이제 자아 성찰을 하느라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난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이렇게 프리폼으로 적었어요.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태어나서
수능을 보고 서강대학교 들어가서 30대 결혼을 하고 멋진 CEO가 되고 싶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20대 이때 대학교 입학해서 이츠오케이 만들고 뭐 혼자 알래스카 여행을 가고 실버 버튼 받고 현대차에서 인턴하고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지금 뭐 하지? 뭐 이런 고민을 했던 이렇게 프리폼으로 적어놨는데, 이제 슬라이드쇼처럼 발표할 때 유용한 기능이 하나 생겼어요. 장면 추가라는 기능인데 하단 아이콘 눌러서 장면 추가 해서 이 장면 하나 추가하고 장면 추가. 이렇게 또 장면 추가. 얘는 좀 확대해서 장면 추가. 다른 사람들은 다 파워포인트를 발표할 때 난 좀 더 멋있게 요즘 MZ스럽게 프리폼으로 발표한다라고 칠 때, 자, 저 20대는 이랬고요. 그 다음 이렇게 20대 중반엔 이랬고요. 20대 후반엔 이랬고요. 지금은 이 상태예요.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어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슬라이드 개념이다 보니까 다음 장, 다음 장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화면을 바꿀 수 있었는데, 프리폼은 말 그대로 정말 거대한 무제한으로 늘어나는 화이트보드 같은 거라서 얘를 뭐 발표를 한다,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일일이 손가락으로 움직였어야 됐거든요. 장면 추가라는 기능이 생겨서 남들에게 발표하거나 공유할 때 훨씬 스무스하게, 훨씬 있어 보이죠. 이렇게 자기 PR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장면을 이렇게 삭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망의 아이폰 미러링. 저는 이거 솔직히 업데이트 된다고 했을 때도 되게 기능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대박이에요. 맥북에서 내 아이폰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전 진짜 유용한 게, 회의할 때 너무 회의할 때 딴짓하는 얘기만 해서 좀 찔리지만, 회의할 때 갑자기 뭐 핸드폰 너무 보고 싶어, 뭐 카톡을 하거나 뭐 인스타를 하거나 유튜브를 보고 싶어, 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카톡을 하고 싶으면 지금까지는 회의하다가 이렇게 쓱 핸드폰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고 답장하고 아무 일 없던 척 다시 덮어놓고 이렇게 했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뭐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내 핸드폰은 저기 있어. 근데 뭐 카톡이나 알림이 와서 핸드폰을 가지러 가야 되는데 저기까지 가기 귀찮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아이폰 미러링 기능이 생겨서 당연히 처음에 연동을 시키고 암호로 연동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암호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연결 중이라고 뜨면서 이렇게 제 아이폰 화면이 그대로 지금 이렇게 보여져요. 여기서 이렇게 카톡을 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근데 노트북에 카톡을 깔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카톡을 할 리는 없겠지만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핸드폰을 그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 우측 상단에 있는 게 홈 버튼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홈 버튼 가서 메모도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카톡이나 메모할 때 이 맥북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드래그하면 바로 이렇게 끌어다 놔줄 줄 알았는데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이 알림 앱에 들어가서 알림을 이렇게 세팅,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내 아이폰을 그대로 맥북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앱 전환기 아이콘을 눌러서 내가 지금까지 쓴 앱을 이렇게 쭉 볼 수도 있고, 이 아이폰 미러링 화면 자체를 좀 확대한다거나 아직 좀 당연히 제한적인 기능이 있긴 한데, 카메라 누르면 어떻게 되나? 아직 카메라는 안 되네. 이건 뭐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당연히 아직 뭐 좀 제한적인 기능이 있긴 하지만 전 이것만으로도, 특히 회의가 많은 직장인들, 자꾸 딴짓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핸드폰이랑 멀리 있을 때 아이폰을 만져야 될 일이 있어, 너무 꿀 기능인 것 같아서 저 진짜 이것만으로도 이번에 맥 OS 세코이아를 타로라도 빨리 업데이트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달력 앱, iOS 18.1부터 아이폰 기본 캘린더 앱 그리고 미리 알림, 이 두 개가 연동이 됐어요. 그래서 캘린더, 이 달력 앱에서 미리 알림, 내가 오늘 4시에 뭐 해야 돼, 5시에 회의 가야 돼, 이런 일정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됐는데, 아이폰이랑 아이패드에서 연동하는 거는 제가 여기 영상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당연히 맥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제 캘린더인데 너무 정신없죠? 근데 이런 게 또 뿌듯하다고. 플러스 버튼 누르면 새로운 이벤트는 말 그대로 내가 새로운 달력 일정 생성할 때, 뭐 오늘 7시 영화 이런 식으로. 또 여기 되게 디테일한 게, 오늘 7시라고 하면 자동으로 오늘 7시라는 걸 인식해서 시간을 세팅을 해줘요. 내일 오후 3시 고기 세팅이 되죠. 근데 이게 지금까지 달력 앱에서 내 일정을 생성하는 거였다면, 저는 주로 달력 일정에는 좀 굵직한, 뭐 몇 시에 누구랑 만난다, 어디를 가야 된다, 꼭 해야 되는 좀 굵직한 이벤트들을 주로 일정에 적고, 미리 알림에는 일정까지는 아닌데 내가 짜잘짜잘하게 오늘 해야 될 거, 뭐 촬영해야 되고 어디 들러야 되고 택배 붙여야 되고 이런 짜잘짜잘한 일들을 적어놓거든요. 거의 투두리스트처럼. 새로운 미리 알림을 눌러서 뭐 4시 택배 픽업 이런 식으로 하고, 메모, 날짜, 시간 당연히 다 세팅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내가 강남역 갈 때 이걸 꼭 해야 돼. 그러면 강남역에 가까워질 때 이 미리 알림을 나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 설정할 수도 있고, 이것도 되게 디테일하게 내가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나한테 알려줄 건지, 강남역을 떠날 때 알려줄 건지 이런 것도 세팅할 수 있어요. 이 위치 기능은 사실 제가 잘 활용 안 했는데, 최근에 제가 신세계백화점 5만 원 쿠폰에 뭐 당첨된 거예요. 근데 이걸 신세계백화점 가서 써야 되는데 제 주위에 신세계백화점은 고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언젠가 고터에 가면 꼭 이 신세계백화점 할인권 써야지 라고 항상 기억만 하고 있었는데, 그냥 신세계백화점 우연히 갔다가 까먹을 수도 있잖아, 내가 이 쿠폰이 있다는 걸. 그래서 저는 미리 알림에
고터 갈 때 나한테 신세계 백화점 할인권 써 라는 알람이 올 수 있도록 등록을 해놨어요. 이럴 때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미리 알림을 하면 여기 미리 알림이 투두리스트처럼 생겼죠? 만약에 내가 완료했어. 4시 택배 픽업을 완료했어. 그럼 얘를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주면 얘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채워지면서 할 일을 완료했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캘린더랑 미리 알림이 연동되면서 이렇게 쭉 캘린더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표시돼서 어쩌다 보니 되게 너무 바쁘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전 확실히 이 앱이 하나로 통합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맥OS 세코이아 제가 살짝 먼저 업데이트 해보고 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쓰고 있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